이제는 내가 경험한 경이로운 맨발 걷기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들이 맨발 걷기의 효과와 즐거움을 만끽하고 보다 많은 사람과 그 사실을 공유했으면 싶다. 어쩌면 당신에게 선고된 죽음의 순간조차 건너뛸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먼저 맨발 걷기를 얼마나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책을 모두 읽으면서 치유 경험자들의 후기를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이 말하는 평균적인 맨발 걷기의 효과 시기는 대부분 2에서 3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작한다면 100일 프로젝트를 세우고 꾸준히 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부자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맨발 걷기 영상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해당 영상 업로드 후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저는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파상풍 예방주사 2차 시기가 도래하여 이미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2차 가격은 5만원이었고요. 1차 3만원에 비해 비싼 이유를 간호사분께 여쭤봤더니 100일에까지 예방되는 주사라 1차와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를 실제로 실천하기 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유와 맨발 걷기가 왜 우리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똥창 회장님이 맨발 걷기의 이론과 치유 사례들을 기술해 놓은 책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관련 책들을 제공해 주셔서 전부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맨발 걷기의 이론과 효과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하고 저의 경험담과 견해까지 곁들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맨발 걷기 이론의 핵심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는 크게 지압, 접지,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압 이론과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은 큰 이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이해도 빠릅니다. 지압 이론은 맨발로 땅 위를 걸으면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자연적 요소들이 발바닥의 산재에 있는 장기의 지압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도 피곤하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발 마사지를 받기에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문 마사지사와의 차이라면 돈이 들지 않으면서 능동적으로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 시간 조절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 또한 간단합니다. 먼저 발바닥 아치 이론이란 아치를 감싸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을 경우 아치의 스프링 작용으로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발은 물론 온몸 전체에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하여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치가 스프링 작용을 할 때 발등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혈액을 펌핑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주고, 이렇게 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두 다리와 요추, 척추, 경추가 바로 서게 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발가락 이론은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꺽쇠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동력을 얻게 되기에 발가락의 힘이 세지기 마련인데, 발가락 힘이 세지면 펌핑하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근골격계 전체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는 이론이 바로 접지 이론입니다. 접지 이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총 6가지인데요. 항산화작용, 혈액 희석작용, ATP 생성과 항노화작용, 신경 안정작용, 염증과 통증 완화작용, 면역체계 정상화작용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이런 접지 효과들은 저자의 직접적인 양파, 우유, 금붕어, 고무나무를 이용한 접지 실험과 더불어 해외의 연구자료들이 근거 자료로서 제시되고 있고, 실제 맨발 걷기를 통해 치유 효과를 얻은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인간에게 접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산업기계나 공작기계이든 또 병원에서 쓰는 의료장비이든 전기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기계, 장비들의 경우 전기적 작동에 방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땅에 어싼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계실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냉장고 등도 모두 접지선에 연결되어 언제든 항상 어스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떨까?
국가건강정보 포털의 의학정보에 따르면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심장 내에서 자발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 전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전달 체계가 있다. 심장 박동이 그러하듯 우리 몸의 전반도 전기적 신호 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정교한 전자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장은 전기적 신호 체계에 의해 작동함이 뚜렷해 보인다. 그렇다면 전기적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려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심장도 땅에 어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자연히 이르게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왜 우리 인간도 접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자연스럽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과관계를 통해 접지를 하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제타전이가 올라가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ATP 생성 촉진으로 노화를 늦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 안정으로 불안이 없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전자가 짝을 찾게 되고 면역이 좋아지게 된다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의 몸도 전기적 작용으로 활동하는 복잡한 전자제품의 일종이기에 접지를 통해 전기적 과부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병들지 않고 오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면 왜 땅속의 음전화 유입을 통한 몸속의 전기적 중화가 중요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생각해보면 자연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인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땅과 접지가 된 채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새롭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맨발 걷기의 이론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접지 관련해서는 이론과 과학적 근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룰 수는 없고 핵심적인 접지 효과만을 정리하시니 참고 바라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땅속의 자유전자가 체내에 유입되어야지 몸속 활성산소가 중화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개인적 치유 효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책을 통해 이론을 필히 이해해야지만 자극이 되어 실천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좋다면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본인이 효과를 체험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의 경우 스스로의 경험을 통한 치유 사례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주변에 맨발로 걷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보고 혹은 듣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합류했다가 효과를 보게 되고 맨발의 매력에 빠지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경우도 일단 시작해보고 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혈압 강화 효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 후로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장소로는 거주지 인근의 작은 산과 시골집 마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혈압은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측정이 되지만 가끔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높게 측정될 때도 있기에 꾸준히 실행하여 혈액의 점성을 지속적으로 낮춰주고 혈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 강화 효과가 제가 경험한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맨발인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수면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 후에는 잠이 쏟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전은 피하고 오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낮잠을 자지 않는 이상 전에 심하던 불면증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13개월 동안 좌측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서 꾸준하게 침을 맞고 한약도 복용했었는데요. 무릎 통증은 거의 나았지만 신발을 신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파오는 증상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맨발로 걸으면 동일한 시간을 걸어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마도 이론상으로 말씀드렸던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에 의해 맨발로 걸으면 자세가 바로잡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다 보니 맨발 걷기에 저 스스로도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나쁠 게 전혀 없으니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효과를 보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아버지께서 마당에서나 텃밭일을 하실 때 맨발로 다니기 시작하셨고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께도 권유하여 기운이 없으시기에 이제 막 마당에 작게 만들어 놓은 황토에 접지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접지 제품까지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관련해서는 아직 저도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찾아본 것 외에는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 저보다는 부모님을 위해서 접지 관련 제품을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맨발 걷기 후
효과를 보고 확신이 생긴 분이라면 저처럼 당연히 일상에서의 접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일상에서는 수도관을 통해 흐르는 물줄기에서도 접지가 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쩌면 깨끗함에서 오는 느낌과 더불어 접지에 의해 신경 안정 효과가 발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집안에서 누가 설거지를 하든 귀찮다는 마음은 떨치고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와 접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될까요? 맨발 걷기를 스스로 공부해보면 이게 무슨 불로장생의 명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기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맨발 걷기만 지속한다고 건강이 유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올바른 섭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건강도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이지 맨발로 걸으면서 술, 담배, 야식,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것들을 계속 섭취한다면 극적인 몸의 변화는 따라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추운 겨울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봄 이후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분들은 겨울이 걱정될 텐데요. 먼저 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맨발 걷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고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단련되신 분이 아니라면 주위 분들과 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을 논의하셔서 안전한 맨발 라이프를 누리셔야 하는데요. 초보라면 두꺼운 양말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맨발 걷기 고수들이 눈에 많이 띄니 그들은 겨울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시거나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하시어 고수의 길로 입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초보든 전문가든 겨울철 맨발 걷기 후에는 따뜻한 물로 세족 후 바세린 같은 보습제를 꼭 바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정보를 비교적 간략하게 담으려고 했음에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입장은 항상 동일합니다. 남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나에게 효과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다만 시도도 해보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무덤을 파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